한약에 주로 뭐가 들었죠? 뿌리나 잎이나 줄기나 대부분의 식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식물에 있는 성분이 무엇인가가 걔를 쓰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환겸입니다. 오늘은 한약이 대체 왜 그렇게 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기억나시죠? 한약 먹으면 무슨 맛인지. 어떠세요? 쓰다 이거밖에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달아요 이런 기억 전혀 없죠. 한약 굉장히 쓰단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한약이 기본적으로 쓴 이유는 먼저 첫 번째가 있어요. 혀는 쓴맛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맛을 느끼는 거에 비해서 쓴맛을 느끼는 게 8만 배 정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쓴맛 요만큼 들어간 거랑 단맛 이만큼 들어간 거랑 똑같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쓴맛에 독이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뭘 마실 때 쓴맛이 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더 민감하게 잘 반응하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쓴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한약이 그럼 왜 써란 문제는 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쵸? 쓴 게 얼마나 쉽게 인식되는지는 알겠어. 한약은 왜 써? 라고 물어보면 자, 한약의 구성 성분을 보면 됩니다. 한약에 주로 뭐가 들었죠? 뿌리나 잎이나 줄기나 대부분의 식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식물에 있는 성분이 무엇인가가 걔를 쓰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약을 쓰게 만들 때에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뭐냐?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은 이름만 들어서 뭔지 알겠죠? 알칼로이드. 그러니까 뭔가 산성이 아닌 염기성의 뭔가가 들어간 것 같은 뿅뿅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얘들이 그 쓴맛을 냅니다. 우리 적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양귀비. 뭐죠? 몰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또 뭐 있냐? 코카인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네, 마약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담배도 사실은 우리가 요새 액상으로 많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담배 잎을 말아서 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배 잎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 니코틴 그런 것들이 다 그 알칼로이드의 성분들의 하나입니다. 야, 무슨 풀이 약이 돼. 풀이 무슨 수로 효과를 줘. 이 얘기 들죠? 자, 보세요. 코카인, 몰핀, 니코틴. 강력해요, 안 해요? 엄청 강력하죠, 이 세 가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식물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식물이라는 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약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마약 같은 걸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독성을 가지는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몰핀에 쓰는 양귀비 같은 것들도 한약에서 사용을 합니다. 한약에서 애들이 자꾸 배가 아파요. 배가 또 아파요. 그냥 아픈 것 같아요. 이럴 때에도 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하는 것들이 한약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쓴맛이야, 신맛이야, 무슨 맛이야 라고 했었는데 이 맛에 대한 것들을 한의학에서는 조절을 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단맛과 쓴맛과 신맛과 짠맛과 이걸 다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미라고 해서 5가지의 산고, 감신, 함이라 그러는 5가지 맛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다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미라는 거는 pH를 조절하는 겁니다. 몸에 있는 pH를 조절하기 위해 산미를 쓰고 그리고 고미, 쓴맛이라고 하는 것은 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하나 감미라고 하는 것은 단맛이거든요. 단맛은 뭐예요? 기운이 안 날 때 우리가 먹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이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단맛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미, 짠맛은 뭐예요? 우리 이거 어떤 데서 쓰죠? 나트륨, 칼륨 채널, 그러니까 몸에서 있는 전해질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한약이 쓴맛이 날 때, 단맛이 날 때 여러 가지 처방들을 사실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의학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쓴맛을 독이라고 해서 싫어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활용을 잘했다는 데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 중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고사리 먹어본 적 있으시죠? 어디에 들어가죠, 고사리? 맞아요. 육개장에 들어갑니다. 육개장에 들어가는데 육개장에 들어가는 그 고사리가 굉장히 맛이 있는데 고사리는 실제로 동물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사리 채취 시절이 되면 고사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영상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는데 그걸 이렇게 딱 채취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사리 어떻게 먹냐? 계속 끓여요. 이걸 몇 번씩 끓이고 물을 버리고 끓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고사리에 있는 독성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물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지구인 중에 한국 사람밖에 안 먹어요, 고사리를. 써서 안 먹나요? 써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독을 해제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게 한국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을 해제시켜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똑똑하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거를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못 먹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뭔가 이득을 혹은 뭐 배고픔을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성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강력한 영향을 주는 알칼로이드가 쓴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약은 쓸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라는 걸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얘기를 넣으면 어떨까요? 우리 척척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준 마지막 얘기. 자, 식물에는 특정 성분이 있다. 독이 되거나 약이 되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알칼로이드다. 근데 그 알칼로이드가 쓰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이 쓰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다 이해되셨죠? 실제로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입에 쓴 것이 몸에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얘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